미국에서 이민당국 요원에 의한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강제 병합하겠다는 의지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새로 발표한 신국방 전략에도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가 드러나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분담도 재차 강조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김희전 YTN 해설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미국에서 연방이민단속 요원의 과잉 진압에 의한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17일 만에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에 따라서 무고한 시민이 숨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불법 이민자 단속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겠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새해 초부터 민주당 우세 지역인 미네소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단속 작전에 나서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강경 진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권자까지 범죄자나 불법 이민자로 오인해서 사살하는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희생자도 보면 보건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이고 어떤 범죄 전력도 전혀 없는 그런 시민이었습니다. 네. 당국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가 총기를 갖고 위협해서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총은 없었고요. 과잉 진압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같은 도시인 미니애폴리스에서 역시 시민권자인 여성이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바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미네소타 주지사는 절대적 만행이라면서 이렇게 연방 요원들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있고, 앞서 이 미네소타주나 또 일리노이주 등 주요 도시에서는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런 이민 단속 활동을 중단하라고 그런 소를 제기를 해서 향후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앞서 이제 김희준 기자가 과잉 진압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되면 반이민 정책 시위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총격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어떤 과도한 그 이민과 정책 단속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네. 이런 시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적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7일 사망 사건 이후에도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과 동부, 그 서부를 가리지 않고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 2022년 역시 그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났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당시에도 거대한 사회적 저항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난 바 있어서 같은 상황 일어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 진보 진영에서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비판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해서 법 집행 방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들까지 이렇게 희생이 되면서 올해 말 중간 선거에서 중도층까지 등을 돌린다면 백악관도 일정 부분 정책 기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린란드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강제 병합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고 하는데 대신 전면적인 접근권을 내세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접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단 하나는 그린란드다. 또 그린란드는 미국의 영토다란 말을 그 유럽 정상들 앞에서 강조를 한 건데요. 네. 그런데 다음 날 이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기서 좀 한 발 물러서면서 이런 병합은 아니고 전면적인 접근권이다. 즉 영어로는 토탈 억세스인데 이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미국의 차세대 또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을 그린란드에 건설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Essentially, it's total access. There's no end. There's no time limit. We're not doing a 99 or a 10-year or anything else. So we're going to not have to pay anything other than the fact that we are building the Golden Dome, and the Golden Dome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going to be very amazing. It'll be Israel times probably 100. 네, 여기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린란드가 이 자원의 보고인데 거기에 대한 아주 이제 전면적인 접근권을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골든돔의 배치는 미국과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하려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북극 접근권을 차단하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라고 하겠는데요. 사실 강제 병합은 아니지만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로부터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모두 챙기겠다는 그런 속셈으로 읽힙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를 했는데 이게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고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그 그린란드 관련한 합의안이 나왔다고요. 네, 이 합의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외신 보도들을 통해서 좀 총합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그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여러 이권을 챙기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광물 채굴권이 담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란드는 자원의 보고이고 히토리와 니켈, 티타늄 같은 이런 전략 광물 또 원유, 천연가스 모두가 풍부합니다. 이에 대한 접근권을 상정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또 안보적 측면을 짚어보면 그린란드에서 미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로써 그린란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나토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에서 어떤 경제, 군사적 이권을 챙겨가는 것은 좀 견제하려는 거기 때문에 양측의 목표가 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터 사무총장과 만난 뒤 이 같은 합의에 달한 뒤에 유럽에 부과하려던 그 관세를 처리하면서 글로벌 긴장 국면이 일단은 완화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그린란드 병합에서 일단 후퇴한 것 같지만 사실상 모든 실리는 챙겼다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즈니스맨 기질 또 치고 빠지기식 그런 전술이 다시 한번 발휘된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맨 기질도 있겠지만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린란드 강제 병합 방침에서 어쨌든 한 발 물러선 배경은 뭘까요? 네, 무엇보다 유럽 국가의 강력한 반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어떤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위협하고 이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를 공언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갈등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이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의 미래를 논의해온 다보스 포럼의 올해 주제가 그린란드가 됐다. 또 트럼프 성토장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캐나다와 독일 총리 등에 이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강경한 그 대트럼프 발언을 쏟아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do believe that we need more growth, we need more stability in this world. But we do prefer respect to bullies, we do prefer science to plotism, and we do prefer rule of law to brutality. 먼저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선글라스를 낀 것 주목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네. 그렇게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면서 좀 더 뭐 강한 이미지를 보이려고 일부러 연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네. 알고 봤더니 오른쪽 눈에 약간 그 혈관 파열이 와서 충혈된 것을 가리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 야망과 그 과정에서 가해진 압박을 야만적인 불량배 같은 표현에 빗대서 겨냥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 같은 유럽의 반발과 관계 악화는 물론 나토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그 집단 방위 체제를 공유하는 나토 국가들과 척을 질 경우에 오히려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린란드 논란으로 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금융 시장이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영향도 좀 받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일보 후퇴한 데는 월가의 신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유럽 관세 방침을 밝힌 뒤 뉴욕 증시는 이른바 그린란드 쇼크에 크게 흔들린 바 있죠. 지난 20일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안전자산으로부터 도피가 이어지면서 금값은 물론이고 은가까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던 미국 국채 가격도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보유 중인 8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보복 조치로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입니다. 누구보다 숫자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증시 호황이 꺾이고 또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면 올해 말 중간 선거에서 승리도 장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리를 좀 챙긴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일단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둔 것 같거든요. 향후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총리의 발언을 보면은 우리의 그 주권은 레드라인이라고 못을 박으면서도 골든돔 설치에 대해서는 좀 협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기고 있고요. 네. 또 그린란드 상무장관의 경우는 그 우리 광물 개발은 우리가 결정한다면서 또 자원 주권을 분명히 해서 미국과
미국과의 향후 협상 과정에서 조금 부딪히는 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 북극해 이권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그 충돌 격화도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독점하려 하고 있고요. 중국은 북극해 항로를 개설하면서 이른바 빙상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집착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봉쇄 전략이 강력히 깔려 있다는 거 다들 아시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닻을 올린 평화위원회의 영향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또 그린란드를 합병하려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유엔을 패싱을 해왔거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자신이 그 평화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서 분쟁을 해결하겠다면서 유엔 체제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다자주의 질서를 흔드는 트럼프 정부, 또 유럽과의 관계 정립,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견제와 반목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세계 질서가 또 한 번 계속 요동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신국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후순위로 좀 밀리고요. 그다음에 동맹의 역할을 좀 강조한 것 같은데 눈에 띄는 대목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번에 발표한 새 국방 전략은 지난달에 발표한 그 국방 안보 전략에서 국방 분야를 구체화한 건데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미국 본토의 개념을 확장하고 유럽이 아닌 미국 스스로 지키겠다는 이 신멀로주의, 이른바 돌로주의가 재차 강조된 부분입니다. 네. 이 서반구의 북그린란드를 포함을 시켜서 북극에서 남아메리카까지를 넣어서 미국 본토로 규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을 통해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중국 견제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로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북한이 후순위로 좀 밀렸고 네네. 비핵화 부분도 빠졌습니다. 대신에 북한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전담하라면서 이렇게 대북 억제 역할을 한국에 좀 전담시킨 부분도 하나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의 분담, 그런 역할 확대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재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관련 다양한 이슈들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